다양한 여론조사와 통계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복지 국가 복지에 대한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도권보다도 지방에서 그분들이 이게 삼인주의인지 잘은 뭔지 모르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그 복지에 대한 절박한 그 요구성은 더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조금 경제 수준이 높은 수도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또 지방이 그 복지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이어가는 질문에 그 확장성 대주도 확장성과 그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레드 컴플렉스, 이게 사회자가 들어가니까 아까도 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분단 상황에서 좀 이제 우리가 조금 종부 빨갱이에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삼인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좀 더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대중적으로 그 대중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깨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지금 제가 발제문 상에도 그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큰 차이로서 국가를 존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국가 자체가 사라진 유토피아적인 그 상상 속의 사회를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로 보느냐, 거기에 의해서 그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반대쪽에서 보면은 우파가 얘기하는 것이 우파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상 국가가 공공재만 몇 가지 공급하고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시장에 맡기는 야근국가적인 국가를 최종적인 국가의 목표로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우파들보다 조금 더 심각한 완전히 극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삶 속으로 어떻게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쉬운 뭐 자료가 그 생산이 되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다소 학술적인 접근에서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접근하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는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만개한 나라, 안정된 나라에서 거의 성공을 하는 그런 그 정치 그 노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52개국이라는 나라가 SI, 그러니까 이게 3인주의 정당, 각 나라의 3인주의 정당들이 그 모여 있는 그 모임인데, 그 SI에 그 152개 국가 3인주의 정당들이 모여 있고, 지금 영국 노동당이라든지 그 독일 3인당이라든지 또 뭐 스웨덴 3인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3인당, 사회당, 노동당 등 여러 가지 이름은 달리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152개 국가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공산주의적 좌파적 정당이라고, 좌파는 뭐 옳은 말입니다만은 뭐 공산주의 정당다 종북의 어떤 그런 어떤 허물을 씌우려고 해도 뭐 시도는 하겠지만 이게 그리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 뭐 저도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요즘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그 논의 중단의 요구 중에 하나였던 그 진보 재편과 진보 재결집은 조금 뉘앙스가 틀린 것 같습니다. 진보 재편은 기존에 있던 우리 진보적인 운동권 논리, 특히 NLP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그 중심에서 조금 진일보하자, 그래서 새로운 판짜기를 다시 하자는 게 진보 재편이고, 진보 재결집은 그냥 진보 안에 있는 모든 세력,
불문하고 다 한번 모여보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2의 통진당 같은 이제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 재편과 진보 재결집이 우리 신강령, 특히 삼인주의 강령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좀 우리 그 정의당의 그동안의 국민 모임이라든가 노동당하고의 어떤 그런 모임도 있었고 서로 이제 그 선거 연대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다는 말씀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에 이제 유력한 그 지도부에 계시는 우리 부대표님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과연 이게 건립돌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진보 재편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아마 정국위와 대의원대에 충분히 진보 재편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들이 올라가고 토론될 것입니다. 이번 저희는 이제 신강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3인당으로 해서 토론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전국순회 토론 자료집에는 진보 재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시도당으로 가면서 호남 지역의 특색, 영남 지역에서 요구사항 이런 것들 충분히 토론 자료집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청년 당원들의 문제 제기는 청년으로서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당원들이 앞으로 정의당 내에서 뭔가를 청년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해보고자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평당원들의 연서명이 됐건 어떤 형태로 됐건 존중받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는 어제 저녁 늦게 그 글을 보고 제가 좀 바빴습니다. 느낀 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진보 재편 과정에서 당명과 강령이 바뀔 것이니까 무의미하고 분열적인 논쟁을 조금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 분들의 생각과 이런 가치들은 삼인주의에 가까운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그 당원들,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많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소주도 한 잔 한 젊은 친구들, 제가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진보 재편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첫째,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국민 모임은요, 진보 교수 그룹, 진보 교연이라는 분들이 좀, 그리고 전 민주노총 지도부들과 그 다음에 시민단체 중에서 정치 지향성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국민 모임을 이렇게 가시화시킨 105인 선언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환기시킨 것에 대한 생각들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정치라는 부분은 정당화돼야 되고 국민 모임은 정당으로 가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는데 그 이후 생각이 조금 다르신 정동영 그룹과의 이제 화합, 그 다음에 호남 지역을 어떻게 좀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의견들, 그 다음에 노동당과 녹색당과 정의당에 대한 함께하는 부분, 이런 여러 고민 속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정폭되고 있고, 또 하나 그 국민 모임은 노동 세력을 다시 재결집시켜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노동 세력이 국민 모임의 정치 지향을 이제 좀 동의해주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임이 정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렇지만 실체적으로 정당 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제시해야지만이 정의당이 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미 2년 가까이 정당 활동을 해오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노동당,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쭉 앉았었습니다. 심상정 대표, 대표단, 부대표단, 노동당과 함께 앉아서 좀 비공식적인 논의들도 좀 했습니다. 노동당은 당입니다. 어쨌든지 원내 정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존속하고 있는 당인데 그분들이 당은 당규상 통합을 하거나 재편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단시간 내에 어떤 걸 결정할 수 없다. 당원들의 수기, 대의원대의 통과, 안 되면은 대의원대에서 결정하고 당원 투표를 가더라도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말씀과 함께
다만 수기는 깊이 하자는 이야기들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기다려줘야 되는 과정 속은 있긴 하지만 정의당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고 그걸 기다리는 것은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청년분들의 그 시각에서 조금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선 또 정의당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표단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대표단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것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근데 정의당 내부에서 정체성 확립이 아주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신강령을 2년 동안 고민해 왔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논의를 멈추는 거는 3월 20일 대대의 모든 주제와 소재를 그냥 희석화시키는 것입니다. 3월 22일 대연대에는 저희 천호선 지도체제가 출범하고 첫 대연대입니다. 여기에서 신강령이 멈춰지면 당헌당규 규정도 멈춰야 됩니다. 이 논의도. 왜냐하면 신강령 때문에 당헌당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진보 재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도 강령과 딱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되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은 정의당이 자기 정치적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당원들도 이 몇 가지 숙지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발전을 위해서 꼭 인지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뭐 이제 좀 더 깊은 말씀도 뭐 있으시겠으나 그 당의 이제 공직을 맡고 있는 부대표로서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이제 뭐 좀 했으면 좋겠고, 이미 저희들은 지난 작년도 9차 전국 대회인가요? 네. 한번 진보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 재편에 대해서 전국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천 대표라든가 모임을 가졌고 실무 협상에도 일부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은 이제 통진당을 갖다 배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이 한 발 물러서고 기타 뭐 이러는 바람에 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그 후로 이제 노동당의 당대표 선거가 시작됐던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천호선 대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보 결집이든 진보 재편이든 실패해서는 안 된다. 진보 전체가 이제 망하는 길이다. 전제하에 통합 논의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통합 논의의 실체라는 것은 분명히 책임성 있게 갖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정의당은 이미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협상에 나갈 수 있도록 공식적인 논의기구, 뭐 1차적인 논의기구입니다만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추인을 해준 상황인데, 지금 우리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당은 아직 그렇지 못하죠. 그 대표가 이제 통합을 주장하는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결선 투표까지 당선됐기 때문에 내부적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 내부 공식 기구에서 어떤 좋다로 나가서 한번 협상을 해봐라 하는 어떤 조직적 결단을 이제 못 내린 상태입니다. 또 하나 한 축인 국민 모임은 창당은 고사하고 아직 자기네끼리 어떤 그런 정체성도 좀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진보 쪽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아직 판단의 대상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다리고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통합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문을 열려놓고 조직적 결단을 한 상태였는데, 노동당이나 국민 모임은 아무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차분히 지켜보고 그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또 원탁회의가 구성이 되면 가서 충분히 이제 대화를 임하면 되는데, 어떤 통합 때까지 모든 걸 준비하자고 하면은 지금 뭐 강령 필요 없다, 의미 없다 하면은 당명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의당 어차피 그쪽 일부의 얘기를 들으면은 몇 달이에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면 당이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비 낼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또 몇 달 뒤에 퇴당 만들면 거기 가서 내면 되는 거고, 당 활동할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그냥 우리 모든 구조가 당의 어떤 조직을 무의미하게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때문에
조금 인내하고 좀 기다려주자. 상대편이 좀 준비할 때까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뭐 드렸으면 좋겠고, 그 역사에서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됩니다. 멀지도 않은 역사 아닙니까? 2011년 우리가 통진당 만들 때 한 1년이 걸렸습니다. 민주노동당도 그렇고 저희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1년 동안의 논의 때 민주노동당 얼마나 우여곡절 많았습니까? 1차 대의원대에서 부결돼 가지고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좀 어거지스럽게 해서 통과시켰고, 뭐 저기 국민참여당은 그 유시민 대표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뭐 압도적으로 됐습니다만은 결국 진보신당은 부결돼서 그 노심조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급하게 그 통합을 하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12월 달쯤에 이제 중앙당이 창당이 되죠. 그 바로 총선을 치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거기서 개파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분당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고, 저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총선이 내년 4월이고 올 12월이면 지금 저희들이 후보를 공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은 후보까지도 선거에 내보낼 준비도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또 우리 후보 결정하면 뭐합니까? 또 노동당이나 국민모임에서 또 오면 다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인내심을 하고 좀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진보 재편, 진보 재결집은 뭐 그 정도로 좀 하고요. 그 우리가 그 이번에 한국형 3인주의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제 천 대표나 지도부는 그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국형을 해야 되는데. 토론회를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보완하자는 건 있었는데,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이게 스웨덴에서도 일부적 후퇴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흔히 조직 노동자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동자들하고,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들하고 이제 급여를 같이 줘야 될 부분이 생기면은 결국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만약에 3인주의를 채택하게 되면은 조직 노동자들,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분들이 굉장히 뭐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동일임금, 동일노동연대임금제는 아시다시피 당면 개정이 시도될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자분 말씀하셨다시피 그 두 가지 기조에서 스웨덴조차도 추구할 수 없는 가치로 후퇴되고 있는 것을, 그럼 한국이, 그 현실이 더 어려운 한국에서 가능하겠냐는 문제 제기가 서울시당 토론회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제 국가가 또는 대기업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연대임금제를 통해서 조직된 노동 쪽에 희생을 요구하고 그렇게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이 부분을 우려하는 노동 세력 분들 계시고요. 이 두 축, 그러면 정의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제 비슷한 경향성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한국형 3인주의를 실천해가고 만들어가고 새롭게 재구성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900만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 시대의 노동의 재편.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임금 현실화 문제는 1차 과제입니다. 특히 정의당이 시중 노임 단가 하나로 지금 각 지자체 공문을 시도당별로 다 보냈어요. 50개, 30개 이렇게 시도당. 근데 시중 노임 단가 공문 하나로서 성취될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임금 문제와 결부된 것인데, 3인주의 실천의 한 부분으로서 동일임금, 동일노동, 연대임금제는 후퇴돼야 될 가치는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다시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뒷부분으로 숨겨두면은 전면화할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라는 가치에도 부합되는 어떤 형태로서 임금 동일노동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와 함께 좀 공격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노동의 현실 600만 자영업자와 900만 비정규직을 만들어가는데도 이게 도전적으로 이걸 조직해가는 게 우리 당의 과제라고 보이더라도 충분히 유효한 명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사실 그 신감명 지금 그 원안에서 지금 이렇게 가장 그 쟁점이 되고 있는 네. 그 문장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음, 수용하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다. 이 문장에 사실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한국형 사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민주의는 그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 정치는 결국은 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거를 이끌어가는 그 동력일 수밖에 없어요. 중심에 서야 되고 경제 문제 우리 잘 돌아오면은 이 사실 그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그 모델 자체는 경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제 모델이고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그 철학이지.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게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형 사민주의에서 이제 경제 문제를 그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 사회 양극화, 우리 비정규직 당이라고 하는 우리 비정규직 당이라고 그러죠. 우리 정의당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런 그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률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경제 문제가 있고. 근데 제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은 그 누가 하신 얘기가 좀 연상이 될 거예요. 이 저기 멀리 이제 도구에서 그 최명학님이 그 쓴 글들을 제가 읽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세금 문제, 조세 문제. 조세 문제는 복지는 뭘로 할 거예요? 그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증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증세하면 부자들 기준으로 부자한테 걷어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재벌한테, 기업에 맞는 얘기인데, 이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평등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더 낼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득세 얼마 있다, 이런 그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좀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형 사민주의 이제 우리 지리적 또 역사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분단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이제 전반적인 뭐 말씀을 잘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다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한국형 사민주의 건설이 아직 우리 당에서도 이제 모델은 안 나왔죠. 일단 그걸로 지향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까다롭고 합의할 부분이 많고 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차기 한번 우리가 토론회 다시 한번 가져서 아마 전국위원이나 대의원 대회 이후에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토론을 집중적으로 거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네, 간단하게 당이 했던 이제 조세에 관한 부분 하나는 1년 전부터 사회복지세 문제, 복지에만 쓸 수 있는 사회복지세, 유진적 복지세, 고복지는 아니더라도 중복지라도 제대로 실현하지 않는데 사회복지세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해 왔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조세 문제도 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분단 국가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사회민주주의도 제시해야 된다. 독일의 사회민주당도 통일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분단 문제, 심지어는 이제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가치에는 통일 문제도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당원들의 의견들은 12개 시도당에서 거의 다 동일하게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뭐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당으로 해 가자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심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논의해야 되고, 네, 간단히. 예, 뭐 논의할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하여튼 뭐 잠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두 가지만 조금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또 오시고 갑자기 뭐 이런 럭셔리한 것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 좀 갑자기 당혹스러운데 아주 보시고 하여튼 한두 가지 좀 더 챙길 건 챙기고 이제 자유토론 내지는 서로 집단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예민한 질문을 하나 토론이라는 게 너무 이제 뭐 틀에 박힌 거 하긴 그러는데 지금 단계 게시판에 보면은 참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느 정치 집단이든 간에 일단 뭐 정치 집단이 아니라 일반 뭐 동창회도 사실은 친소 관계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 개파 내지는 좀 분파가 좀 되는데 그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다 개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보면 이제 자기 어떤 공천권이라든지 지역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좀 뭐 친이다 친박이다 뭐 비노다 친노다만 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 정의당에도 개파가 있죠. 애써 무시하고 애써 안 돌아보려고 하고 애써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3인당으로는 이번 그 신강령 개정 관련해 가지고 이걸 특정 정파의 문제로 보진 않습니다. 사실 이 3인당 운동을 의 다수가 사실은 참여계 구호 참여당 출신 분들이지만 참여계라는 실체도 없고 참여계 내에서 조직적으로 결단한 적도 없고 참여계 당원 다수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인천연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분들 당의 가장 큰 개파고 하지만 그분들 어디서 이거 갖다 조직적으로 반대한다거나 논평을 낸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당수 그 제2의 안에 대해서 그 안도 냈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럴 것이다. 물론 그분들도 쭉 왔던 성향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저는 그걸 갖다 인천의 어떤 조직적 반대라고 보지는 않는데 일부 당원분들에서는 그걸 그렇게 믿고 계시고 단계에서 물론 토론이 잘 안 되고 어떤 그런 뭐 우리 천호선 대표 일안에 대해 뭐 천호선 대표 아니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 그 강령 재정위원회에서 나눈 일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안을 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제 평리님 뭐 그 인천연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아주 극도로 자제하시고 절제하시고 또 주위분들한테 이게 충고도 해주시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의당 내 개파 문제라든지 이제 3인당과 관련해서 개파 뭐 입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사실 옛날에 통합진보당 그때도 사실 제가 이 개파 문제가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일단 통합하는 순간 그런 것을 일단은 말하지 말자. 그리고 선거 때 와서 저는 오히려 옛날에 국민참여당 그 후보에 가서 도와준 게 아니고 반대편에 가서 도와줄 정도로 아예 개파 문제는 사실 이제는 그 문제는 통합하는 시점에서는 일단은 그만둬야 된다. 근데 그런 문제가 계속 사실 제기되는 거는 그는 어떤 당내에 화학적 결합을 하자 그래놓고 엄으로 양으로 그거를 당내에 조금씩 이렇게 이용하는 어떤 세력들이 잔존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당원들이 처음부터 통합할 때 그런 문제를 꺼내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꺼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상대편을 더 배려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이런 강령이 이제 첨예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불거져 나오는 듯한데 이런 거를 또 공개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뭐 인천연합이 그렇니 뭐 참여계가 그렇니 이런 거는 당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더더욱더 그거를 말하고 싶어도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당의 통합이나 그리고 앞으로 정의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진보 재편을 과정을 거쳐서
집권까지 가야 되는 어떤 이 상황에서 분열을 조장해서 아니면 분열을 뭐 이런 거를 개파를 이익을 챙긴다고 해서 그러면 절대로 큰 당 이게 제3당 진보 집권까지 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한 명 한 명이 아예 그는 명심을 하고 내 개파가 물론 자기 출신 소속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 단계에 뭐를 뭐 상대방을 비난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해야만 우리 당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큰 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진당 때도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이 화합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자유스럽게 의견을 막 제시하는 데 비해서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철 대꾸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왜 대꾸를 안 하지? 왜 대응을 안 하지? 왜 토론장에 안 나오지? 막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뭔가 하는구나 하는 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그 오랫동안 서로 간에 문화가 좀 달랐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다른 것만으로도 이해를 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제 뭐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은 인천연합 사실 당내 최대 개판입니까? 그래서 송년회나 이렇게 신년회 하면은 써붙입니다. 정의당의 중심 인천 딱 써붙입니다. 저는 그게 사실은 과장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뭐 책임질 수 있는 당원분들이 나와서 좀 토론에도 좀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건 우린 이렇다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은 뭐 좀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태형 위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란이 3인주의고 3인주의를 대체하는 용어로 이란이 이제 진보정당으로 세계 3인주의 정당의 성과를 세계 진보정당의 성과 등등해서 3인주의를 진보로 대체를 했는데 일부 당원분들은 3인주의하고 진보가 뭔 차이인지 모르겠다. 그거 갖고 왜 싸우냐 도대체. 그게 그거지 하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진보라는 단어를 막 생각하게 된 게 우리가 통합진보당 만들 때 그때 이제 진보 우리 또 저는 이제 국민참여당 출신이니까 이제 참여계가 뭐 진보냐 이런 사실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진보가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이제 사실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진보를 이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뭐 이제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넓게 생각하자.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어떤 그런 것들 다 진보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개념을 좀 넓게 잡고 이렇게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넓게 잡는 게 이제 맞다고 보고 또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개념, 원래 진보의 뜻에 포괄되어 있는 그런 개념도 되게 좋아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야당 내에서 이제 야권과 여권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야권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어땠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정권 교체하자 뭐 사실 이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년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런 결과가 사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진보시켰고 또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제 정립시키고 이제 하는 효과를 봤는데 사실 내용적 민주주의, 또 경제적 민주주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취약했다고 할까 어떤 국민들한테 민주정부의 10년의 집권의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전체 야권 이제 민주 10년의 역사였고 그 바깥에 있었던 이제 진보 정당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하면 쟤들이 뭐 집권에 능력이 있을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뭐 간혹가다 이제 좋은 정책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좋은 정책들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저게 이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그런 의문들을 이렇게 받아왔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진보라는 거는 사실 계속 너무 사실 좀 포괄적이고 총체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좋은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뭔가를 제시하고자 할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데는 좀 한계가 많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천 대표가 이제 그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제 대표로 하시면서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 선도 정당을 이제 주장하시고 또 그 백그라운드로 한국형 3인주의를 주장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야권 또 진보정당에서 추구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총체적인 사회성을 제시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3인주의라는 게 이제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3인주의 하나만 가지고 뭐 이름 하나 걸었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그 총체성을 제시하면서 가는 것과 그냥 개별적으로 뭔가 개별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3인주의라는 이름을 좀 걸고 싶고, 꼭 3인주의의 이름을 혹시 못 걸더라도 3인주의 정책이나 어떤 그 총체적인 어떤 그런 전망, 국가 비전 이런 것들 제시하는 노력은 정당으로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진보 재편의 신강령 제정이 걸림돌이 된다. 이런 데서는 이게 그러면 우리 정의당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 정의당이 3인주의를 걸고 그동안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 그런 자체가 진보 재편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해온 정의당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의당이 3인주의 강령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당도 진보 재편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 모임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들이 그렇게 하자는 것은 나름대로 시대 흐름이 이제 복지국가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대 대세가 그것들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편 과정이 저는 진행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보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의당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잘못해왔고 지금까지 해온 게 잘못이고 정의당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보면 그것은 우리 모순이고 우리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거를 빼고 우리 정체성을 또 못 찾으면서 그냥 단순히 셈만 부릴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는 내지 마시고. 아니 그거는 지금까지 저는 그런 주장을 안 해요. 나는 정의당을 그동안 좋게 생각하고 사랑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저 정도 하는 게 정상이죠. 네. 하여튼 그리고 그동안 저는 진보의 일부 의견이고 또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만은 진보와 3인주의의 차이. 우리가 이제 진보 3인주의를 내걸었을 때 종북 논란에 빠질 것이다. 종북 논란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주장하시면서 보다 또 이제 그 3인주의보다 진보를 붙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진보적 민주주의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진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좀 더 진보적으로 하자나 보다. 이게 통진당 강령입니다. 이게 통진당 해산 사유였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세계적 진보정당의 업적을 이어받는다. 그러면 세계적 진보정당이 어디까지였을까? 어디까지일까? 그러면 소비에트는 어떨까? 중국 공산당은 어떨까?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어떨까? 그럼 우리가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세계적 진보정당에는 소비에트 빼고 북한 빼고 못 빼고 주석을 달지 않으면은 흔히 말하는 저 보수 쪽에서 또는 수구 쪽에서 공격의 빈미를 제공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 쓸데없는 오해를 받거나 하는데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 말씀 남았다나 좀 분명히 가자. 지금은 정의당은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해서 자기 그 매니아층이라도 비록 소수지만은 매니아층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지율 10% 이상을 넘기는데 원내 정당 20% 이상 올리는 데를 갖다 우리가 집중 타겟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화당으로 이름 바꾼다고 경상도 사람들을 찍지 않습니다. 당명이나 정체성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진보적 지식인층이라든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도 나왔죠. 하위층들이 소득 하위층, 저소득층은 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꾸로. 우리가 뭐 진보정당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당장은 우리가 타겟을 조금 잘 선정을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럼 오늘 토론은 2차
3인당으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